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KBS에 집중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인가요? 3일 전에 일요일에 대통령실에서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했습니다. 네. KBS 통해서 오늘 밤 10시에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봤던 게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기자회견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기자회견 안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할 것이냐, 뭐 김치찌개를 끓여줄 것이냐, 여러 가지 관측과 예측이 있었는데 다 빗나갔고 결국에는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 그것도 사전 녹화 방식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하는 거죠. 실제 이번에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 아니고 녹화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전 각본 짜고 사후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참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걸 기자들의 질문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의혹 제기된 것이 한두 개입니까? 당무 네. 예. 개입 논란도 있죠.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개입,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네.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부산 너무 많네요. 엑스포 유치로 드러난 외교 참사, 네. 장모 구속 사건, 손준성 최근에는 검사의 고발 사주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질문이 나올 텐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 대통령을 졸속 이전하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서 그렇죠. 벗어나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겠다 했는데 지금은 불통의 상징으로 보여지잖아요. 용산이. 네. 정식 기자회견도 그때 100일 기자회견 맞아요. 2022년 8월에 취임하고 100일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정식 기자회견도 그 이후에는 없어졌고 네. 도어 스태핑도 몇 개월 하다가 중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은 용산 섬이다. 용산섬이다. 섬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예. 지금 불통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통의 어떤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통의 끝판왕.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죠, 사실은. 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KBS 그러니까 취임 2년 차인가요? 제 네. 기억에는 네. KBS와 대담을 했는데 그때는 또 네. 생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생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사흘 동안 글쎄 텀이 있다. 네. 사흘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편집하고 네. 뭐 또 좋게 만들려고 각색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네. 이런 기자회견이나 뭐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계속 실수하잖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말 실수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지 않나 하는데 저는 이번에 기자회견 올 저녁에 보면 알겠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께서 한 2024 신년 기자회견과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2024년도 지난주 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은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조연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도 아주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고 또 격조 있게 하는 반면에 지금 대통령은 어떤 녹화 방송 뒤에 숨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흘 동안 네. 과연 뭘 했을까? 근데 어제 좀 뭔가 단초가 나왔습니다. 네. 미니 다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네. 용산 대통령이 그러니까 집무실을 국민들께 좀 소개하고 보여주고 네.
그것도 뒤집어 넣고.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을 가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미니 다큐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국민들이 원할까요? 미니 다큐식으로 이렇게 100분짜리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뭐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뭘 원하겠습니까? 실제 국민들은 뭘 원합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민생 문제를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할지, 지금 고금리로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은 또 이자를 어떻게 낮춰주는 정책이 있는 것인지, 물가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뭐 이런 맞아요. 구체적인 민생과 관련된 대통령의 해답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네. 대통령 그 사는 사무실을 보여주고 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운영위 위원인데,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그 견제하고 하는 상임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에 네. 운영위 국회의원들이라도 용산 집무실을 한번 가보자, 건물을. 근데 계속 거절했어요. 아, 그래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거절을 하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보여준다.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이려고 하겠죠. 네. 국회의원한테 그 대통령실 건물에 초대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아마 저녁에 봐야 되겠지만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잘 각색해서 보여주는 네. 것도 아니겠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 뭐 대통령과의 대화나 네. 아니면 뭐 대통령이 듣는다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됐는데 제목 자체가 대통령실에 가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 예능 프로 러브하우스처럼 네. 거기 그냥 어떻게 꾸몄는지 보고 끝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메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국민들이 이걸 보고 글쎄요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 이후에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죠. 참모진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때 말과 지금 모습 너무나 다릅니다. 네. 언행 불일치의 어떤 대명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용산에 가서 소통을 잘하겠다는데 도스패핑하면서 말 실수를 많이 하니까 없애버리고 이제는 꽁꽁 숨어버리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도 또 언행 일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내조한다면서 많은 그 비용을 세금을 써서 순방해서 화장품 또는 명품 쇼핑 다니지 않나, 뭐 네. 또는 명품백 받아 조용히 받아서 아.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나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 한술 더 떠서 사실은 권익위도 여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백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는데도 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특히 유철한 권익위원장의 대답은 참 가관이에요. 대통령실 관련 사항은 권익위 관여할 권한이 없다. 스스로 권익위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에서 임명한 이런 공직자라든가 또는 조직에서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눈치를 보고 네.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떻게 속 터지잖아요. 그럼요. 네, 아니 이게 오늘 뭐 대담을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는다고 해요. 네, 뭐 사과를 할지 유감 표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을 내놓은 다음에 제2부속실 부활이나 특별감찰관 도입, 임명 같은 이걸 통해서 이 대책을 제왕지책을 내놓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무리가 있었다면 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정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게 마무리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예측해봐요. 김건희는 몰카 함정에 빠진 피해자다. 덫에 빠졌다. 덫에 빠졌다 하면서 네. 몰카 공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그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수준 네.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어떤 수사를 받겠다.
뭐 이런 정도 나와야 국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질 텐데 네. 그 정도로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오히려 역풍을 맞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그 바로 메타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인가요? 갤럽에서 보면은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30%를 쭉 유지하다가 30%대가 깨지고 20% 지지율이. 9%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긍정평가 지지율이 네. 긍정평가가 29%까지 떨어져 버렸으니 이것은 바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네. 국민적인 불만이 이렇게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KBS 대담에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민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네.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렸지만 한국갤럽 조사가 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네, 18세 전국 18세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네. 이걸 보면 주관식으로 응답한 부정평가 이유 또 긍정평가 이유 이런 게 있는데 네. 부정평가 이유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5위에 5위 다섯 번째 자리에 네. 올라와 있습니다. 네. 6%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데 부정평가는 63%가 나왔는데 그렇죠. 부정평가는 이유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말 많이 꼽고 있다. 네, 그래서 오늘 KBS 대담 이 내용이 앞으로의 지지율 추이에서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뭐 이미 녹화가 됐고 녹화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수사하겠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수사를 해야 되는 사항을 수사를 안 하겠다 하면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당시에 공정의 상징으로 돼서 된 건데 스스로 공정을 깨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공정과 상식을 깨버리고 공정과 상식이 얼어 죽은 꼴이 돼 버리니까 네. 이것은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KBS 오늘 아마 이제 녹화 대담인데 많은 분들 그래도 보실 것 같아요. 네. 보시거나 그 내용을 기사로 접하실 텐데 제가 다음에 또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